세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 그것 때문에 올렸습니다. 세포 주기는 이제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주기는 이제 G1, S기, G2, N기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G1, S, G2기는 이제 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N기는 이제 분열, 마이토시스 일어나는 세포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실제 일어나는 시기고, 그 세포 N기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1 때, 그러니까 생명과학 1이라든지 1학년 그 생명과학 시간 때,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세포 주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쓸데없이 돌아갈 필요도 없는 거고 필요할 때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돌아갈 때는 항상 뭔가가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그런 부위도 있는 거고 그 중간에도 점검을 왔다 하면서 계속 돌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관문지 관문이라고 하나? 관문? 점검 지점? 해가지고 어떤 단백질, 조절 단백질들이 그렇게 확인왔다 합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처음에는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 거. 지금 시작될 시점이야.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확인해서 시작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정말로 제대로 돼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가지 않으면 멈춰버리죠. 그런 관문 지점이 존재를 갖다 하고, 그때 조절하는 단백질이 뭐지? 사이클린? 그 다음에 CDK?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환기, 뭐 S기, 집초기 이런 거 의미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세포 소기관도 복제가 같이 되었다가 준비기에 나중에 세포 분열이 될 때 이렇게 쭉 나뉩니다. 그렇게 되고요. 중기 염색체 여기에 용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기억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코에신이라고 하는 거. 코에신은 뭡니까? 두 개의 염색 분체를 잡아주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서로 결합시켜가지고 저기 어디고 와 거기 뭐 센트로미어 부근에 그 이게 안에 그 코에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염색 분체를 일단 잡아주거든. 잡아주고 나중에 그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열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키네토코아라고 하는 건 방추사가 부착되는 염색체의 지점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방추사가 슉 와가지고 그 키네토코아에 그 키네토코아의 실체는 단백질 복합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딱 결합을 갖다 해가지고 일단 그 코에신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분해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그때 이제 이게 그 연결된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효소 그게 이제 세파라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에신이 출산된다는 거. 뭐 아시겠지만 지환의 체크 포인트가 DNA 합성 개시를 갖다가 이렇게 결정을 갖다 합니다.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DNA가 합성이 이제 시작되면 DNA 합성이 시작되면은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는 있지. 그런데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G1에서 S로 넘어갈 때.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세포 분열해가지고 G1, S, G2, M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세포 상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각각의 관문 지점에 뭐 CDK가 중요하다, 사이클린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이클린은 CDK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죠. 그때 이제 CDK 중요한 CDK는 이렇게 있습니다. 조합이 여기. G1에서 S로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점인데 그때는 사이클린 D하고 CDKA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에서 G2로 넘어갈 때는 사이클린 A하고 CDK2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린 B하고 CDK B 예, 그렇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 한 번 더 있죠. 그 중간에 이제 이게 뭐고 아마 중기인데요. 중기 해가지고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 가운데 판 적도판? 적도판 이게 딱 나열됐을 때 제대로 나열돼 있는지 그리고 방추사가 거기에 붙어 있는지 자 나눠질 분리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가지고 될 준비가 됐는지 그걸 다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때 관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체크 포인트가 하나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방추사가 부착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적도판에 나열되어 있고 염색체가 이 방추사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분리가 될 준비가 됐다. 그게 이제 되면은 그때는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뭐 그렇지 끌고 간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세포 골격, 방축사, 방추사, 미세 소관 뭐 그렇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거 뭐 예, 키너트 코어입니다. 이쪽에 안쪽에 뭐요? 그 코에신 있고요. 뭐 그렇게 돼 있고 이거 이제 방추사, 방추사가 이게 결합을 갖다 하는 거죠. 얘는 뭐 당연히 복제된 염색체고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하나의 염색체고 이 각각은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뭐요? 이게 중간에 분해가 되고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얘의 어떤 그 실체는 염색 분체에서 염색체, 크로마티드에서 크로모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거, G1 이제 사이클린하고 이제 사이클린하고 CDK가 이렇게 각각의 관문 지점에서 더 이상 진행을 갖다 하게끔 하기도 하고 스탑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중요한 조절 인자라고 하는 거고 이건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K는 플레임은 사이클린 디펜던트 프로틴 키나제고 이게 이제 세포 진행을 조절한다는 거고 주요 세포 주기의 주요 세 지점 체크 포인트 아까 근본 지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아까 그림에서 세 군데 나와 있었죠. 세 군데 나와 있는 게 주요 지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마이너한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세포 분열의 중기에서 후기로 이렇게 넘어갈 건가 하는 거 결정하는 그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우리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사이토키닌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사이토키닌이 주로 이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그러면 얘하고 세포 주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잠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그 식물 호르몬으로 이 시토키닌하고 고라시노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죠. 식물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스테로이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고나시노스테로이드의 이거는 식물의 기형사인 그 사이클 D3를 갖다가 증가시켜 가지고 그 세포 분열을 갖다가 촉진을 갖다 시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아마 세포생물학 시간 때나 아니면 다른 시간 때 한 번쯤 봤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조금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CDK 단백질 안에는 그 두 개의 티로신 인산화 부위를 갖다 가집니다. 이 단백질에서 인산화가 되는 부위는 좀 정해져 있어요. 주로 어떤 장기가 아미노산 장기가 인산화되냐면은 세린, 그 다음에 이제 티로신, 스레오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는 티로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이 두 개의 티로신 인산화 부위 중에서 하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CDK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갖다 하고 나머지는 불활성화시키는데 관여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이제 고학년이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있죠. 카이네즈는 무슨 역할을 하노? 인산화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파타제는 뭐요? 탈인산화에 관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누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은 야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대답해야 될 어떤 그런 나이는 됐지. 예,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 과정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미세 소관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추체의 형상, 방추사, 뭐 방추체 그렇게 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관여를 하고요.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좀 설명하고 뒤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방추사죠. 방추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중지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 결합하는 부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방추사가 이게 결합하는 부위. 키네트 코어죠, 키네트 코어. 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단백질 코에신이고, 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이게 딱 부착을 놨다 합니다. 방추사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거죠. 방추사는 그 미세 소관이고요. 미세 소관이 합성되는 거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합성을 갖다 해 나가고 하는데 합성이 더 빠르게 되면서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요걸로 지나가고요. 요걸로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일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탁 부착을 갖다 합니다. 키네트 코어에 부착을 갖다 하면은 이 키네트 코어에 부착이 되면서 아까 이야기한 뭐 세프라즈가 하면서 이걸 절단을 시키는 거죠. 가운데를 절단을 시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 염색체가 염색체존재 떨어지면은 염색체가 이 극으로 딸려져 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이게 분해가 되는 거죠. 방추사가 더 빠르게 분해되면서 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분해가 되면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잡아지는 상태에서 이게 방추사, 그러니까 키네트 코어의 그 염색체에 이제 결합된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겨지는 효과를 갖다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미세 소관은 방추사는 여기까지 자라가지고 여기에 결합해서 그걸 갖다가 이거 스핀들 폴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얘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밀어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애는 이렇게 밀어버리고 계속 합성이 되면서 하니까 이게 있는 게 여기도 합성되고 여기도 합성되니까 이 양쪽 것이 쭉쭉쭉 밀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염색체들은 서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세포벽이 그 합성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세포질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후기가 되면은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 어나페이스가 되면은 이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염색체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해서 두 단계로 하나는 양쪽 끝에서 끌어당긴다 하는 거고 후반기에 가면은 이제 아까 방추사가 서로 밀면서 그걸 갖다 멀리 떨어뜨리면서 이 염색체를 갖다가 훨씬 더 멀리 떨어뜨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됐고. 예, 말기는 뭐 이렇게 결막 형성체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질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 거, 셀 플레이트가 이제 확립돼 가지고 이제 세포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경막 형성체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세포판 형성되는 거 이게 말기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장의 그 식물세포 구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이 지금 이제 좀 새로운 지식들, 약간 좀 깊은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 해가지고 식물세포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다 드렸고요. 이제 그래도 5분 쉽시다. 2장으로 바뀌는데 2장은 이제 원래는 강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강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 근데 그 믿음이 배신감을 빼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수분 포텐셜. 그것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만 발췌해가지고 수업 자료에 올렸고 실제 수업에서도 그 내용만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그래서 2장까지 그까지만 하고 2장 정리하고 이렇게 끝마치는 쪽으로. 그렇잖아. 오늘 하루에 1장을 지나서 2장을 지나가지고 3장을 갖다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강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제 5분 쉬었다가 저 시기로 5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나 우리 사람이나 다 이렇게 그 차지하고 있는 물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하고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라고 하는 걸 공급을 갖다가 굉장히 자기 주위에 있는 물을 갖다 얻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도 이게 주위에 있는 물을 갖다 얻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식물도 이렇게 찾아갈 수는 있지만 걸어서 이렇게 그것까지 가지는 못하고 뿌리로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주위에 어쨌든 찾아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식물은 그 물을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스템이 좀 동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게 수분 포텐셜인데 수분 포텐셜은 물의 농도가 높은 거거든요. 물의 농도가 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분 포텐셜이 높다는 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물의 농도가 높다는 겁니다. 물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용질 농도가 낮다는 거고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은 이동한답니다. 이거는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이 환경 전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 방향에 대한 어떤 그 원칙은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대로, 물의 농도가 높은 데서 물의 농도가 낮은 대로,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대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의 농도가 높다, 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 장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수분 포텐셜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데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공식으로 해서 이렇게 봅니다. 실제 공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울 거고요.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받을 때 그렇죠. 땅 속에가 물의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식물은 저쪽에 물의 농도가 낮고요.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고 낮고 그래서 그 차이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땅이 수분 포텐셜이 100이고 식물이 50이면 그 50의 차이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이 메말라요. 그러면 80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50 차이가 30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들어오는 물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은 처음에 견디죠. 견디다가 잘못하면 이제 그게 되면 조금 지속이 되면은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하면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능동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땅이 메말라가지고 수분 포텐셜이 100에서 8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내가 50이었는데 30으로 또 떨굽니다. 수분 포텐셜을. 어떻게 해요? 수분 포텐셜이 내려간다는 거는 물의 적어진다는 물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물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용질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질을 만듭니다. 용질을 갖다 만드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사람은 동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 마시고 싶으면은 물이 부족하면 가서 찾아서 마시죠. 그런데 식물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면은 내 세포에다가 용질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용질이라고 하는 게 내 몸에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을 갖다 안 되게끔 하면 어떻게 해요? 내한테는 해롭지 않은 그런 용질을 내 몸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수분 포텐셜을 끌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분 포텐셜의 차이를 50으로 일정하게 만듭니다. 100하고 50의 50이나 80하고 30의 50이나 그 어쨌든 물을 끌어들이는 힘은 똑같거든요. 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몸에서 그런 어떤 그 용질, 영어로는 오스모라이트라고 하는데 오스모라이트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떨궈서 수분 포텐셜을 낮춰가지고 물을 갖다가 공급받는 걸 갖다가 일정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수분 포텐셜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확선하고 삼투 이 이야기를 봅니다. 확선은 아시겠지만 어떤 물질의 이동 방향을 갖다 이동 방식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확산이라고 하는 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에너지 필요 안 들어가고요. 에너지 안 들어가고 단백질 감량하지 않고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내용 3초는 뭐야? 물의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물의 확산.
그러니까 뭐요? 물의 농도가 높은 데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어떤 경계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투가 막이죠. 거슬러 가지고 이제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막이겠죠. 그걸 거슬러 지나가 통과해서 이동하는 걸 갖다가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확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용질의 농도가 낮은 거고 물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용질의 농도가 높다는 거고 그런 것들은 생각해서 왜 우리는 물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용질,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용질을 갖다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자꾸만 물의 농도가 높고 낮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용질 농도도 같이 보통 용질 농도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용질 농도가 높으면은 물의 농도는 낮다. 뭐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고요. 이 피크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확산 속도는 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 농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농도 속도가 낮으면 이동 속도가 늘어진다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런 법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 해서 관련해서 나중에 그림을 갖다 보시면서 읽어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이거 읽어봐. 이게 제일 그림 설명한 데는 하고요. 확산은 여기 나와 있지만 단거리 이동에 바로 옆에 있을 때 그렇게 이동에 적합한 거고 장거리 이동은 뭐 나중에 뒤에 보이지만 약간 좀 특정한 어떤 그 기작을 갖다 필요로 합니다. 어떤 방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예, 물질을 해가지고 확산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농도 기울기는 낮아지겠죠. 좀 그렇잖아. 이게 점점 퍼지면 이제 차이는 없어지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장거리 수송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효과가 없다. 장거리 수송. 어떻게? 물이 이 땅에서 저기 한 10m 되나? 10m로 할까? 소나무 그 위에까지 물이 이동하는 데는 그런 확산 가진 개념 가지고는 택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내가 강압성에서 만든 포도당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뿌리는 이제 내가 강압성을 갖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영양분을 그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동하는 데는 저쪽 꼭대기 잎에서 뿌리까지 아까 10m 그것도 확산이라고 하면 단순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때는 또 다른 이동 방식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 배울 겁니다. 예,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선택적 투과 장벽, 주로 세포막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건 물의 순이동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이 이제 겉으로 순이동이 없다고 해가지고 물의 이동이 없는 건 아니죠. 뭐 그거 옛날에 좀 오래된 기억이지만 고등학교 때 시험 문항에서 굉장히 막 사람 좀 약간 이제 지금은 코웃음 치는 그런 어떤 그 보기로 이 평행 상태에서의 어떤 이동이 평행 상태일 때 물질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순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요. 세포를 둘러싼 용액에 비해서 세포 내의 용질 농도가 높을 때 수분 포텐셜이 뭐예요? 절대 바깥보다 물은 세포 내로 확산되어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죠. 이게 일반적인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세포 안에 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했지만 진하잖아요. 단백질도 있고 세포 골격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용질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수분 포텐셜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질의 농도가 높아서 수분 포텐셜 항상 용질의 농도가 높아서 수분 포텐셜이 물의 농도가 항상 낮기 때문에 외부 주변에 비해 가지고 물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대기는 다르죠. 대기는 난 내 말은 이제 뿌리하고 이제 뿌리 주변에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기는 항상 수분 포텐셜이 우리보다 세포보다 낮습니다. 물이 없잖아요. 이게
습도 뭐 얼마 있다고 해봤자 이제 우리 세포 내 수분 포텐셜이 더 높거든. 그래서 식물은 그런 거예요. 아까 물의 이동 방향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식물을 갖다 중심으로 보면은 토양이 수분 포텐셜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그 다음에 높고요. 제일 낮은 데는 어디냐면 이 대기입니다. 뭐 비 올 때 빼고요. 대기 상태의 수분 포텐셜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물의 이동 방향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토양에서 식물 세포 내로 들어와가지고 식물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대기로 나가는 쪽으로 이동 방향은 대부분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하느냐 아니면 삐걱삐걱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느냐, 그건 뭐 이렇게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순수한 물이의 물. 순수한 물이라고 하면은 수분 포텐셜이 굉장히 높겠죠. 거기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반대 현상이, 이런 실험 조건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순수한 물에다가 세포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 현상이 아니지. 일반 우리가 접하는 현상이지. 이 물에다가 세포를 넣었을 때는 밖에 있는 물이 세포 내로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반응이 좀 달라요, 그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세포벽이 있고 없고 차이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점점 세포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식물세포는 이게 점점 들어오는데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우리가 배웠던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또 뭐 팩틴 그런 걸로 둘러싸여진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고요. 빵빵해지죠. 빵빵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까지는 다 테스트 잘 거고요. 옛날 기억을 걷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포텐셜로 갑니다. 물의 화학 포텐셜, 물의 자유 에너지, 수분 포텐셜 이렇게입니다. 물의 농도를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은 몰랄 부피로 이렇게 나오는 물의 몰랄 부피, 1몰의 부피. 뭐야? 물을 나눈 거야. 어쨌든 물의 농도가 높은 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물의 농도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수분 포텐셜은 물의 농도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수분 포텐셜이 높다는 것은 물의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까 계속해서 강조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수분 포텐셜에 관여하는 요인은 이 세 가지입니다. S는 뭐야? 솔루트. P는 뭐겠노? 프레셔. 그 다음에 G는 이거 뭐야? 중력을 뭐라고 그러노? 그래, 중력.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솔루트, 아까 이야기한 거에 이제 용질이 수분 포텐셜 중력을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 삼투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용질 포텐셜이라고 하고요. 압력 포텐셜은 이 물이, 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식물 세포로 치면 팽압을 갖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 포텐셜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압력인데, 중력 포텐셜은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중력 포텐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의 그 수분 포텐셜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인데, 중력 성분은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은 크게 용질 포텐셜하고 압력 포텐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딱 해보면 알겠지만, 용질 포텐셜하고 삼투 포텐셜은 용질이 이제 미치는 건데, 약간 반대로 용질이 많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분 포텐셜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이 용질 포텐셜은 음의 값을 갖다 가집니다. 용질이 있는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갖다 가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음의 값을 갖다 가지고, 이 압력은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은 물이 많을수록 압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포지티브 이 수분 포텐셜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값을 갖다 가집니다. 그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은 이런 식으로 용질 포텐셜하고 압력 포텐셜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이 농도가 높을수록 물이 많을수록 수분 포텐셜은 높다. 그리고 물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서 이동하는데 수분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뭐 정확한 값은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은 간단하고 이게 지나가려고 하는 게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수분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순수한 물은 압력 포텐셜은 0이고요. 용질 포텐셜 용질이 없으니까 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수분 포텐셜은 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0.1몰 수크로즈를 갖다 포함한 경우에 이게 그 수분 포텐셜은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 포텐셜은 0인데 0인데 여기서 이 용질 포텐셜은 그죠? 용질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수분 포텐셜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0.244 메가파스칼 된다. 그래서 더하면은 이런 용질이 0.1몰 수크로즈 용액의 수분 포텐셜은 0.244가 되는 거예요. 244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식물세포는 이게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0.73이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통 0.3몰, 그러니까 내부 용질의 전체 농도가 0.3몰. 이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왜 세포가 수축됐을 때, 왜 세포가 수축된다는 게 뭘 말하냐면은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럼 찐하겠지, 그죠? 찐할 때 그때의 용질 농도 0.3몰이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이거의 그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0.732몰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죠. 예. 이때는 이제 밀어내는 힘이 없잖아, 평합이 없잖아. 왜 이거 우리 이런 상황을 갖다 뭐라 그러노? 이게 이렇게 약간 세포벽이 세포막이 원형질막이 약간 그 세포벽에다 붙어 있고, 근데 일부는 떨어져 있는 거. 옛날에 원형질 분리라고 이렇게 표현 기억나나? 플라스모라이시스 그런 상태, 수축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때는 압력은 빵이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얘는 0.73이고 용질 포텐셜은 그래서 전체적인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0.73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마이너스 0.244 수분 포텐셜이 있는 그런 용액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마이너스 0.74 마이너스 0.244? 그 마이너스 0.73이 어느 게 높노? 예. 일단 뭐 여러 번 무시하는 그 질문을 던져서 미안한데 마이너스 0.2가 더 높죠. 예.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합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합니다. 이거의 확산은 어디까지 이동합니까? 안과 밖의 농도가 같을 때까지 이동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죠. 그때 배웠죠. 같을 때까지 이동합니다. 바깥이 마이너스 0.244면은 맞나? 0.244면은 안쪽도 마이너스 0.244가 될 때까지 이동합니다. 그런데 용질 포텐셜은 그렇게 이동을 한다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동하면 마이너스 0.244가 되고 되죠. 그리고 안때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용질 농도가 희석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이 용질 포텐셜은 마이너스 0.636이 되고요. 내려가겠죠. 그리고 내려가요. 올라가지. 올라가죠. 용질 포텐셜 올라가지.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이거에서 계산했다면 압력 포텐셜은 아까 빵이었는데 0.492로 392로 이렇게 메가파스칼로 올라가는 거죠. 밖을 밀어낸다. 밀어내면서
수분 평형 상태로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약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수분 포텐셜을 갖다 좀 이해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반대자리에 0.1몰 설탕, 0.1몰 설탕 용액에 들어있던 식물 세포를 0.3몰 설탕 용액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1몰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0.3몰로 가게 되면은 진하죠. 그럼 어떻게? 자기의 물을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우리가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갖다 수분 포텐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1몰 설탕 용액에 들어있던 식물세포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0.244고요. 그 갖다 0.3몰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 마이너스 0.3몰은 마이너스 0.73의 수분 포텐셜을 갖다 가지기 때문에 이게 식물세포 내가 더 높죠. 그지? 왜 물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데로 평형 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 그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단백질 함량입니까? 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단백질 함량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나중에 이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문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삼투 현상에는 거의 관여를 그건 모르겠다. 삼투 현상이 뭐냐? 그게 삼투 현상은 아니고 삼투 현상 맞나? 근데 식물이 이건 좀 약간 가외의 이야기로 식물이 이런 삼투 현상에 의해 가지고 물을 갖다가 얻잖아요. 그거로는 이게 식물이 살아가는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지질 이중청은 소수청이라고요. 소수성이라고. 소수성.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물은 뭐고? 친수성이잖아.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런 삼투 현상에 들어오는 거는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거든. 인지질 이중청을 통과하는 거거든. 예. 극성을 약간 띄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무리 물 분자가 작아가지고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약간 거부감을 느끼죠.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삼투 현상에 의해서만 받아들이는 물의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은 물을 수송하는데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그 수송을 갖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뭐 교과서에서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쿠아포린입니다. 아쿠아포린. 물의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게 나왔는데 낙을 통한 물의 흐름은 수동적인 과정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해서 물은 그냥 이동할 뿐이다.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힘들죠. 그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 뭐 식물은 정산작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물을 내보내는 거고, 우리는 뭐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물이 수분 포텐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세포에 있는 물이 막 나가야 돼, 밖으로 원래. 그런데 뭐요? 피부가 그걸 갖다 막 잡고 있습니다. 막 에너지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현상, 확산 현상이 그냥 지배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숫자가 나왔어.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아주 보고 이해해라. 이것까지 설명하거든요. 숫자가 우리가 또 생물학 한 사람들 숫자를 되게 싫어하잖아. 수분 포텐셜을 공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대로 용질 농도가 낮은 데서 용질 농도가 높은 데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또 이게 식물학자 중에서 생물학자 중에서 계산 얼마 좋아요. 근데 난 싫어. 계산.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을 갖다 가지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이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수분 포텐셜이 뭐다 하고 어떤 그 요소가 들어있다.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을 좀 이 장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마 앞부분은 나중에 그 다음 장이 물의 수성이에요. 3장이. 거기에 이해하는 데도 좀 중요하고요. 아까 그하고 이제 식물이 저 뒤에 있는 이야기를 미리 했는데 식물이 이 스트레스를 갖다 수분 스트레스를 갖다 받았을 때 건조죠. 두 가지입니다. 수분 스트레스가 땅이 메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걸 갖다 건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투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땅이 오염됐어요. 오염되면 중금속 이온 같은 거 막 증가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땅에 중금속 이온 농도가 높아져요. 그걸 우리가 배웠던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용질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수분 포텐셜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건조하고 똑같은 현상. 건조도 토양의 수분 포텐셜을 낮추는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요.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중금속 이온이나 이온들이 막 증가하는 거, 그것도 똑같이 수분 포텐셜을 갖다가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은 식물이 물을 갖다가 흡수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수분 포텐셜의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아까 오스몰라이트, 실체는 이제 스크로즈 또는 슈가콜 또는 있거든. 그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식물세포의 수분 포텐셜을 조금씩 낮춰가지고 이 바깥과 식물세포 사이의 수분 포텐셜 차이를 유지하면서 물은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게 워킹할 때는 그걸 워킹할 때는 식물이 사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갖고도 안 될 정도면은 이제 식물은 목말라 죽는 거죠. 목말라 죽는 게 어떻게 해요? 시들죠. 물이 없어가지고 시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세포가 죽어버리고. 예, 그렇게 하고요. 보통 뭐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식물 세포 내보다는 수분 포텐셜이 더 높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했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심플라스트, 아포플라스트 이야기할 때 심플라스트 세포내가 항상 아포플라스트 세포내보다 수분 포텐셜이 낮아요. 용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세포 안에 수분 용질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낮죠. 네, 그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런 내용들 조금 상식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을 갖다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뭐는데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식물의 수분 지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분 포텐셜은 이제 세포막을 통한 수송을 좌우한다. 이건 이야기했죠, 그죠? 이야기했죠. 예, 이미 뭐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데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슉 하고 들어가요. 근데 물만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온들도 같이 물에 녹아 있으니까 슉 하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온들을 갖다가 세포가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온들이 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 인지적 이중증은 친수성이잖아. 그지? 인지적 이중증이 친수성이라고 그냥 그런 단어까지. 인지적 이중증은 소수성이죠. 근데 이온은 이제 물에 녹는 친수성입니다. 걔들은 통과를 못해요. 물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지만 뭐 수소, 이온, 산소, 이산화탄소 그 정도까지는 수소 그건 모르겠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정도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온은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이온에 대한 운반체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웬만큼에서는 세포 바깥의 이온 농도가 안의 이온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온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려면 뭐예요?
능동수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그건 뭐야? 이온 농도의 기울기를 거슬러서 올라간다. 그걸 능동수성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거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운반체에 대한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없는 경우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물이 뭐 수분 포텐셜 차이에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요. 막이 있으면은 이제 막 단백질이 있으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없으면 계속 가요. 식물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게 아포플라스트 경로입니다. 그쪽이 왜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을 통해서 막 쭉 가는 거죠. 뿌리에서 물 밀듯이 쭉 갑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걸러냅니다. 걸러내는 게 이제 뭐냐면은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몸에 해로운 그런 이온을 갖다가 식물이 내 식물체 내로 이렇게 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포플라스트 경로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이건 아마 우리 그 1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뿌리에서 쭉 들어갑니다. 쭉 물 밀듯이 해가지고 아포플라스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다가 결국 만납니다. 뭐야? 카스파리안 띠라고 만나죠. 그 왁스청 비슷한 거. 세포벽을 갖다 왁스청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뿌리 안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게 내 총과 내 핀가 그게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까지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탁 뭉쳐져 버리죠. 왜냐면 왁스청은 물을 못 통과하거든. 그렇지? 물은 왁스청을 못 통과하거든. 거기서 이렇게 막히죠. 그러면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경로는 심플라스트밖에 없는 거예요. 세포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물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세포를 한번 통과해야 되잖아요. 세포를 통과한다는 거는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통과하지. 그런데 이온들은 뭐 가가지고 거기 수성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만 통과를 한다는 거고 그 이온에 대한 수성 단백질이 없는 경우는 거부를 한다는 거죠. 수성 단백질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이온을 갖다 많이 받아들이는 거고요. 수성 단백질이 적은 경우에는 그 이온을 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떤 이온에 대해서는 무기질 이온이라고 하는데 무기질에 대해서는 선택적 투과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수분 공급 감소되면 어떻게 되는 물이 적어지잖아. 그럼 이거죠. 생장이 없어지겠지. 그리고 뿌리 신장은 촉진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을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찾아러 가야 되잖아요. 물을 갖다 흡수하는 부위는 어디예요? 뭐 잎에서 물을 갖다 흡수한다 할 수도 있겠죠. 기공을 통해서 비 오는 날. 그런데 그거 갖고는 물의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을 갖다가 없는 물을 갖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의 흡수는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 합니다. 주로 흡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뿌리 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에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뿌리는 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생장해가죠. 그것도 그런 게 하시면 것 같아요. 자, 이제 뒤에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한두 개만 끝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근조에 의한 생리적 변화인데 그런 어떤 생리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수분 포텐셜이 어떻게 됐냐는 거고요. 수분 포텐셜이 높은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것은 용질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 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이 적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근조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근조에 의해서는 앱시스상 축적은 증가하죠. 그다음에 이제 용질도 증가하죠. 용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물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용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이만큼 있을 때하고 요만큼 있을 때의 그 농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을 때가 더 농도가 이렇게 높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용질의 축적 그거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BA는 뭐고? 엑시스산이라고 하는 건 약을 해서 ABA거든. 이것도 아마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식물 호르몬입니다. 식물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식물은
스트레스, 특히 이제 제일 민감한 게 수분 스트레스인데요. 그 밑에 뿌리에서는 수분 스트레스를 갖다 받으면 호르몬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위에 올려 보내 가지고 좀 작용을 갖다 합니다. 그 중에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잎에 정산작용이 일어난 그 부위가 뭐고, 정산작용, 잎에서 정산작용이 일어나는 그 부위 뭡니까? 기공, 공변세포. 공변세포에서 만들어진 기공입니다. 기공이 낮에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보통은 뭐요? 뭐 때문에? 기공을 열어야지 바깥에 있는 CO2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강압성을 통해서 만든 산소, O2를 내보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산소가 만들어지는 O2라고 하는 거는 강압성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강압성을 하기 위해서는 CO2가 필요로 되잖아요. CO2는 어떻게 해요? 지가 호흡해가지고 만들어진 CO2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그거 갖고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많은 CO2를 갖다가 식물 쪽 안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공을 통해서. 공변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공을 연다는 것은 식물한테는 딜레마죠. 왜 그러냐면은 기공을 열었을 때 정산작용이 일어납니다. 물이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어쨌든 물을 갖다가 뿌리에서 잎으로 공급되는 그 기작 중에 하나지만 그 정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기공을 통해서 전달해 나가는 게 그게 정산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갖다 소실을 갖다 합니다. 근데 땅에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공세포는 또 계속 열려 있어요. 그 정산작용에 의해 기공을 통한 정산작용에 의해 가지고 물이 소실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양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식물은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그 딜레마는 좀 뒤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땅에 물이 없어요. 땅에 물이 없으면은 정산작용을 갖다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인지하는 뿌리에서 ABA, 앱시스산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물관을 통해서 저 위에 잎으로 올려 보내줘요. 잎으로 올라가면은 이 ABA가 이게 이제 호르몬 할 때 우리 배울 건데, ABA가 공변세포를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아니면 기공을 갖다가 완전 닫을 수도 있고요. 이게 건조한 정도에 따라서 좀 약간 닫을 수도 있고 많이 닫을 수 있고 완전히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산작용을 갖다가 줄입니다. 물이 소실이 적게 되게끔 그렇게 기공 크기를 갖다가 조절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물의 소실을 줄이면서 내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또 한 가지 그렇게 만듭니다. 완벽히 닫는다? 뭐 단순한 건 완벽하게 닫아버리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닫아버리면 뭐요? 강압성에 필요로 하는 CO2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건조해가지고 기공을 닫으면은 내가 살아갔는데 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반대는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극단적인 걸 갖다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닫는 거죠. 완벽하게 닫지는 않고 적절하게 닫고 적절하게 닫고. 그러다가 막 진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완벽하게 닫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압성은 이제 줄어들고 역시 건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ABA는 많이 증가하고 용질 농도도 증가하고 하지만 강압성 이게 줄어들고 기공도 이게 다치고 뭐 당연히 그렇게 단백질 합성도 줄어들고 세포벽 합성도 줄어들고 세포 확장도 잘 안 되고 생장이 억제된다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내용은 그 수분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 아까 이야기한 오스모라이트 용지를 갖다 축적해가 수분 포텐셜을 낮춰가지고 주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아까 그런 걸 설명했다 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식물 세포의 세포질과 에포의 용질 축적을 갖다 유도해가지고 낮은 수분 포텐셜을 갖다가 만들면서 결국 수분 포텐셜 차이, 내부하고 세포 내의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면서 물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팽합은 뭔지 알죠? 이 물이 세포막을 갖다가 밀어내면요, 팽창이 계속되지 않고 세포벽 때문에 세포벽을 밀어냅니다. 그죠? 근데 세포벽은 뭉툭도 안 하죠. 그래서 이 원형질 막이 세포벽을 갖다 미는 힘, 압력을 갖다가 팽합이라고 합니다. 세포 내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팽합은 커지죠. 그 여러분은 뭐 배웠냐면은 옛날에 이 그래프 기억나나요? 요거. 이건가? 이거. 그게 되게 웃긴 건데, 흡수력하고 뭐고, 그게 노는 게 흡수력, 삼투압, 팽합이지. 그러니까 맞지? 이거. 요렇게. 아닌가? 맞을 거야. 그리고 흡수력은 요렇게 된다. 뭐 그렇게. 이게 그렇지. 이게 노화 현상이야.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원래 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퇴하거든.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을 거야. 생명과학 2를 갖다 배웠으면. 생명과학 1을 갖다 배웠으면. 어쨌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오면 팽합이고, 이제 팽합은 세포의 확장하고 신장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팽합이 우리가 세포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세포벽을 갖다가 이 압력 팽합을 확 밀면서 밀면은 어느 정도 밀어버리면은 세포벽이 그 힘을 갖다가 견디지 못하다가 쭉 하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져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셀룰로즈가 항상 일정한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성에 의해서 이게 힘이 가면은 그 힘을 갖다 견디는 방향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는 그 팽합에 의해서 쑥 늘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세포가 신장하고 커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세포벽에 있는 셀룰로스의 어떤 방향성 뭐 그런 거하고 결합 정도하고 그래서 이런 거 거기에 어쨌든 세포의 신장과 확장에 이 팽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갖다 좀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약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십니다. 보면 되는데 책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느끼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이 책이.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걸 갖다 사용을 갖다 하고